안녕하세요. 이상미 변호사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헌법학자 5분이 이 방역 패스 헌법 소원에 대한 의견을 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방역 패스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심판을 청구하니 이제 언론사에서도 헌법학자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위헌인지 아닌지 그분들의 의견을 묻고 그거에 대한 답을 낸 기사였는데요. 오늘 저는 헌법 소원을 진행하는 변호사로서 이분들의 의견과 기사에 대한 저의 의견을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5분 중에 3분은 이 방역 패스가 합헌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진행하는 많은 분들 또는 헌법 소원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흔들리셨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헌이라는 의견을 주신 헌법학자 한 분께서는 그 이유를 방역 패스는 보건권을 보장하는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합헌이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건권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헌법에서 국가가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분의 말씀을 해석하면 결국 이 방역 패스라는 것이 백신을 통해서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헌이다라는 의견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역 패스가 위헌이라고 문제 삼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백신의 안전성 문제였죠. 국민의 보건권을 위해서라면 국민 개개인들이 위험한 약물을 강제당하거나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서라는 이름 하에서라도 위험한 약물을 안전하지 않은 백신을 강요당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것이 정말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헌인 것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합헌이라는 또 한 분의 의견에는 코로나가 전염성이 있어서 자기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유로 공동체 질서 유지 등 차원에서 기본권 침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라고 의견을 밝힌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이 됩니다. 이 백신이 전혀 위험하지 않고 효과가 안 들을 수는 있지만 위험하지 않은 약물이다. 그렇다면 공동체 전체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백신을 강요할 여지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이 목숨을 걸고 건강을 걸고 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 과연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또한 공동체, 즉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이 되는 것이 마땅히 당연한 일일까요? 역시 이 부분은 백신이 안전하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헌의 의견을 주신 또 다른 분은 검사를 받고 오라는 등의 기본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어서 위헌이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방역 패스 헌법 소원에 관한 설명을 드린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는데 방역 패스가 백신을 안 맞으려면 48시간마다 한 번씩 PCR 검사를 받고 와야 하는 제도입니다. 48시간마다 PCR 검사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시간 경제적 손실이 크며 사실은 이것도 침습적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정도로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방역 패스가 합헌이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은 그 전제에서 많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의견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신이란 것이 사람들에게 맞춰도 위험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강하게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 또는 다수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백신을 좀 요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송도 법률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은 사실관계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사실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같은 법률이라도 결과는 상반될 수 있습니다. 이 백신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라고 하면 지금 방역 패스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위험하고 효과가 별로 없고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은 것이라는 이런 사실관계 하에서는 방역 패스의 위헌 여부는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등에 대한 굉장한 사실관계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판단된 다음에야 위헌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분 헌법학자님들의 말씀은 개괄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의견일 수는 있어도 끝까지 증거 조사를 마친 다음에 판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마음에 두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명하신 헌법학자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방역 패스가 위헌이다라고 말씀드린 데에는 좀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지금 중요한 내용은 바로 헌법 제37조 제2항입니다. 이 37조 2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제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하고 그래서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의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률로서 만든 내용으로서만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국민들로부터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국회가 아닌 다른 행정부에서는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방역 패스는 법률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왜 이 방역 패스를 헌법 소원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는지 설명드렸을 때 이 방역 패스는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등이 한 행정행위라고 행정처분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이 방역 패스는 법률이 아닌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죠. 그러니 이 방역 패스가 이처럼 심각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역 패스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합헌이기 위해서는 이 근거가 법률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역 조치의 모든 근간이 되는 법률은 바로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에 어디에도 이렇게 백신 접종 여부를 근거로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방역 패스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역 패스가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저명하신 헌법학자님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주장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방역 패스가 우리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방역 패스가 국민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백신을 강요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호기심이 있는 분들께서 어쩌면 헌법을 찾아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 안에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기본권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헌법 제37조를 설명드리는 김에 이 내용도 같이 설명드릴까 합니다. 아까 읽어봤듯이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헌법에서 몇 가지 기본권을 좀 어쩌면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권리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미처 적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는 기본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명권이죠. 주권을 가진 국민이 어떤 권리를 누리려면 살아있어야 하고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생명에 관한 기본권은 너무 당연하고 근본적인 기본권입니다. 그렇지만 써있지 않더라도 이 헌법 제37조 제1항이 말하는 것처럼 써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다른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백신 패스, 방역 패스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더불어 건강에 대한 기본권까지도 침해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위헌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요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대림 학생이 제기한 헌법소원 쪽에서는 이 백신 접종 강요 부분에 대해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아마 이유로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고민을 했었고, 뭐가 됐건 이 백신 접종의 강요가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이건 건강의 침해이건 아니면 생명과 신체 안전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이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데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기본권의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이 백신 접종 강요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반드시 위헌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헌법 제37조 1항이 말하는 헌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조항의 진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방역패스 헌법소원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는지 간단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마침 또 며칠 전에 이 헌법학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바람에 그때 설명드리지 못한 몇 가지를 추가로 더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역 패스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새로 생기고 또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최모 씨께서 방역 패스 철폐하자라는 의견을 내자마자 바로 방역 패스가 백화점과 마트에 또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경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저도 또 다른 의견을 갖고 나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